미국 플로리다의 작은 섬마을에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들지 못한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을 본 사람은 불운에 시달리고 허락 없이 인형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기묘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904년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 카리브 해 쪽에 위치한 이 작고 아름다운 섬은 그 인형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형의 이름은 로버트. 섬마을에 살던 작은 소년에게 전해진 그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인형 로버트는 처음엔 그 소년에게 특별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 종일 인형에게 말을 걸었고 마치 인형이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아이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몰입감이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아이가 인형을 친구처럼 대하는 걸 또래 아이들이 흔히 하던 상상 놀이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만 보였던 그 아이의 중얼거림에 이따금씩 낮은 저음에 다른 사람 오토가 섞여 있었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 아이의 방 안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아버지는 전날 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인형이 다음날 새벽 창가 쪽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인형을 옮긴 기억이 없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고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 책상 위에 놓아둔 인형이었는데 누가 옮긴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뒤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유진 오토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혼자 움직이는 장난감, 한밤중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섞인 기이한 소리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웃음소리는 점점 비명에 가까워졌고 그렇게 그 가정은 천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인형의 첫 번째 주인은 로버트 유진 오토였습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예술가 가문에서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당시 상류층이 머물던 빅토리아풍 저택. 그 저택은 하인들이 상주하며 그 집안일을 도맡던 전통적인 구조였고 5살의 로버트 유진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며 자랐습니다. 로버트 유진의 가족은 바하마 출신 하인에게서 정체불명의 인형을 선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형을 준 하인은 당시 가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던 인물이었고 어떤 기록에 따르면 부두교를 믿었던 흑인 여성이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그 인형은 낡은 천으로 만든 단순한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해군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인형 속엔 지푸라기 같은 나무 톱밥들이 촘촘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훨씬 무서운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했고 너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로버트 유진은 인형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였고 마치 친구라도 된 듯 매일을 인형과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취침 시간에도 심지어 외출할 때조차 그 로버트 인형은 로버트 유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리 멀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위층에서 바닥을 끄는 듯한 나무 의자 소리가 들려왔고 인형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가정부의 믿기 어려운 진술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유진의 방에서 아이의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모가 소리를 듣고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책장과 가구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아이의 방은 마치 누군가 광폭하게 휘젓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로버트 인형이 앉아 있었고 로버트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잔뜩 겁에 질린 말투로 울면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건 저 인형이 한 짓이라고. 갑자기 그 인형은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고 가구를 쓰러뜨리며 낄낄대는 웃음소리까지 들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아이의 상상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날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절로 문이 열리고 닫히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는 하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인형의 표정이 밤마다 바뀌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고 불길한 기운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져 갔습니다.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인형이 유진의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는 것을 목격했고 심지어 그 인형이 제자리에서 이동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로버트 유진은 그 인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름 돋는 웃음소리와 의자나 가구가 쓰러지는 소리에 놀라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로버트 유진은 그 인형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소년의 감정,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그 인형만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유진은 점점 자라났고 그와 인형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도 인형과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로버트에게 먼저 인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형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해서까지 로버트를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고 그 인형을 별도의 방에다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로버트 인형을 본 순간 강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밤마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고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창밖에 이상한 그림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조차 무거워졌습니다. 집 안에 시계들이 멈추었고 사진 액자에 이상한 얼룩이 생겼으며 가정부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내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고 점점 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로버트 유진이 말했습니다. 인형 로버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날 보면서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신부를 불러 저택을 정화하려 했습니다.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올렸지만 이상하게도 로버트가 있는 방 근처에선 기도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 그림이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제가 뒤를 돌아선 순간 촛대가 쓰러지며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로버트 인형을 다락방에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철문을 걸고 자물쇠를 채우고 천으로 인형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인형은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인형을 감싸두었던 천은 깨끗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새 그 저택은 로버트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끝난 듯 보였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조용한 여운을 남긴 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74년 로버트 유진 오토가 세상을 떠난 뒤 저택은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입주한 뒤 그들의 10살짜리 딸은 다락방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먼지에 덮인 인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은 낡아 있었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듯한 눈을 가진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은 로버트였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10살의 딸은 악몽에 시달렸고 자꾸 방 안에서 낯선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아이는 결국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고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인형을 집안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소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인형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느낀 가족은 지역 주민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그 과정에서 로버트에 얽힌 오래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과거 이 저택에 살았던 로버트 유진 오토, 그리고 그 인형에 얽힌 기이한 사건들. 이미 마을에선 괴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플로리다 키웨스트 박물관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박물관의 관계자들은 그 실체를 확인한 뒤 기꺼이 인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로버트는 박물관 한쪽 전시실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을 찾아온 관람객들이 로버트 인형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고 나면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거나 이상한 그림자가 따라붙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그 인형 바로 옆에다 사진을 찍기 전 반드시 허락을 구하라는 안내문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로버트의 사진을 찍었거나 허락 없이 인형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은 뒤늦게 편지를 보내 사과하며 저주를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편지는 박물관에 보관된 그 인형 아래 수백 통이 보관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편지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버트 인형은 단순한 저주 인형이 아니다. 그 안엔 억울함이, 복수심이, 그리고 인간이 만든 악의가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1904년부터 로버트는 단 한순간도 인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허락 없이 인형을 바라보는 순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눈동자는 당신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